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인간 심리, 착취형과 가학형은 왜 형성되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착취형과 가학형의 정의와 메커니즘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인물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심리적 본질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본 프레임워크에서 다루는 착취형과 가학형의 기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착취형입니다. 타인을 대등한 인격체가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며 상대방의 호의나 이타심 그리고 낮은 경계선을 활용해 무임승차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데 집중하는 성향입니다. 다음으로 가학형입니다. 타인을 통제하고 정서적, 신체적 고통이나 모멸감을 주는 과정에서 지배감과 정서적 쾌감을 얻으며 상대의 약점이나 정서적 흔들림을 자원으로 소비하는 성향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단순히 도덕적 개념인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건강한 경계선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아닌 특정 조건에서 발동하는 기회주의적 대처. 기전 소유자라는 메커니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덕적 프레임의 한계 때문입니다. 상대를 단순히 악인으로 규정하면 왜 저 사람은 사악할까? 왜 나에게만 저럴까? 라는 감정적 분노와 피해의식에 갇혀 상황을 객관화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메커니즘 프레임의 실용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격적 판단이 아닌 최소 리스크로 최대 이익과 통제감을 얻으려는 계산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대를 손익계산자로 인지해야 감정적 소모 없이 냉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착취형과 가학형의 심리적 본질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낮은 공감 능력과 기회주의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공감 기전이 마비되어 있거나 극히 낮습니다. 상대의 호의나 참음을 미덕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의 대가가 따르지 않는 무위험 상태로 해석합니다. 둘째, 자극과 통제감 추구입니다. 가학형은 상대의 억울함이나 눈물 등 정서적 동요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반면 착취형은 상대의 자원과 노력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데서 오로지 자신의 효용을 추구합니다. 셋째, 상대성에 따른 행동 가변성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자신이 치러야 할 손실이나 법적, 절차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실리형이나 강한 경계선 소유자 앞에서는 계산된 예의를 차립니다. 세 번째로 착취형과 가학형 성향의 형성 원인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단일 원인이 아닌 생물학적 요인, 발달 과정, 그리고 환경적 강화가 결합하여 형성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생물학적 및 신경학적 요인입니다. 즉, 공감 기전의 미발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정서에 반응하는 뇌 영역인 편도체 및 전두엽, 네트워크의 활성도가 선천적으로 낮게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정서적 거부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신경학적 브레이크가 약하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년기 환경 및 양육 방식입니다. 착취형의 경우 두 가지 양극단의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특권의식 유발 환경입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모든 요구가 수용되었던 과잉보호 환경에서 타인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라는 관념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극심한 결핍 환경에서도 형성됩니다. 자원이 극히 부족한 환경에서 내가 빼앗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생존 기전이 왜곡되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가학형의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동일시 기전이 작동합니다. 유년기 무력감이나 학대, 과도한 억압 같은 통제 상실을 경험한 후 스스로 가해자의 위치에 서서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과거의 무력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보상 학습 및 강화입니다. 타인의 자원을 빼앗는 착취나 정서적 통제권을 쥐는 가학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이득과 승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격이나 사회적 처벌과 같은 리스크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 경험이 누적되면 해당 행동이 대인관계의 기본 전략으로 고착화됩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에 대한 자가 인지 여부, 즉 자의식 분석입니다.
이들의 자의식 유무는 도덕적 인지와 전술적 인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및 정서적 인지는 부재합니다. 즉 자아 친화적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악인이나 착취자로 정의하지 않으며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친화적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착취형의 인지 구조를 보면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상대가 유약해서 준 것이다. 세상은 원래 능력껏 챙기는 곳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가학형의 인지 구조를 보면 상대가 답답해서 길을 꺾어 놓았을 뿐이다. 내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다 라며 자신의 가학성을 정당화합니다. 둘째, 전술적 및 상황적 인지는 존재합니다. 즉 선택적 행동을 합니다. 도덕적 죄책감은 없지만 이 행동이 나에게 손실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계산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자신보다 강한 권력자,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대응자인 실리형 혹은 정서적 반응을 주지 않는 상대인 회피형 앞에서는 자신의 착취적이고 가학적인 태도를 즉시 숨기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리스크를 미치는지 알고 구별하여 적용하는 선택적 전략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결론인 관점의 전환과 주도권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취형과 가학형은 무차별적인 악의를 뿜어내는 존재라기보다 낮은 공감 능력이라는 바탕 위에 타인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던 성공 경험이 결합하여 형성된 포식자적 기회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도덕적 성찰을 통한 자의식은 없지만 상대의 역량과 리스크를 계산하는 전술적 지능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말이나 설득, 감정적 호소로는 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인인가? 라는 도덕적 질문에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그들이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치러야 할 리스크와 비용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는 실리적 대응과 경계선 설정에 집중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대인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